네, 안녕하세요. 양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 고척동 개봉동에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죠. 그 정비사업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지을 수 있고, 또 숫자나 뭐 어려운 법률이 있으니까 머리 아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정비사업의 핵심은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1번 조합원의 절대적인 이익이 있어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공익을 위한 계획과 절차의 승인이 있어야지 관공서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절차 단계마다 승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승인은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용적률이 있으면 그 용적률에 플러스 50% 허용 용적률을 준다고 하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임대아파트로 제공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개공지, 아니면 작은 공원 같은 걸로 기부 체납을 해야지 승인을 내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비사업의 개념 중에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를 보면요, 제2종 일반 구역 같은 경우에 서울시 기준 200%가 기본이고요, 50% 정도는 인센티브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2종 일반으로 승인 난 데는 고척 파크 프루지오, 그 다음에 산음일 아파트가 있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들도 왜 3종으로 용적률을 높게 기본 계획을 짜지 않았냐, 뭐 계획이 그렇게 되지 않았냐고 하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고척 파크 같은 경우에, 산음일 아파트 같은 경우에 뒤쪽에 비오톱 1등급이라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3종으로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허가가 나서 그렇게 아파트가 지어진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3종 일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동네는 대부분 또 준공업지대가 많죠. 준공업지대는 현재 현행법상 250%에서 300%까지 지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기본적인 계획 단계입니다. 절차, 준비운동 단계인 기본계획, 안전진단, 구역지정,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요까지가 기본 준비운동 단계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시공사, 건축심의, 시행인가, 관리처분,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본게임 단계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재건축 하냐, 뭐 재개발 하냐 할 때 물으시는 거, 지금 건축하는 시점, 요거는 지금 실물 실행 작업 단계로 이주, 철거, 공사, 준공, 해산하는 단계, 요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단계, 준비운동 단계, 본게임 단계, 실물 실행사업 단계, 요 세 가지를 제가 임의대로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왜 나눴는지 나중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까지만 숙지를 하시고요. 저희 동네에 있는 어떠한 법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도정법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큰 재건축, 큰 재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염두에 둘 것은 큰 재건축, 큰 재개발입니다.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이란 뭐냐면요, 일단 우리 동네에 어떤 게 있냐면, 재건축은 산음일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한유 아파트, 한유 아파트가 있기는 한데, 현재는 지금 상가 재척해서 다시 구역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한유 아파트, 산음일 아파트, 현대우성 아파트 정도가 되겠고, 이쪽을 공부하다 보면 또 재건축을 잘 알게 되겠죠. 일반 큰 재건축이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200세대 이상, 개념은 기반시설, 즉 도로와 공원 등이 어느 정도 양호한 곳에 구축을 신축으로 개발하는 민간적인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큰 재개발은 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이 약간 불량한 곳을 구축으로 신축으로 하는 공적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동네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동네 재개발 사업은요,
지금 기존의 고척 파크 프루지오가 고척 2구역 재개발 사업이고요. 역삼 베스트가 고척 3구역 재개발 구역이고요. 현재 고척 4구역 재개발로 현대 힐스테이트 대우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3년 반 뒤에 여기에 983세대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반시설이 불량한 곳에 구축을 신축으로 하는 공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재 같은 게 재건축에 비해서는 좀 덜하고요. 재건축은 뭐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뭐 나중에 투기가액으로 묶이게 되면 조합 설립 이후에는 뭐 매매를 못한다든지 그런 제약사항이 재개발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 재건축으로는 지금 개봉 3, 개봉 5구역 재개발지역 호반 스미시 재개발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개봉 3구역인데 여기는 재건축인데 요즘에는 이런 지역을 재개발로 아마 할 것 같고요. 옛날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조합 설립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올해 시공사 아마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2200세대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한 도정법의 재건축 재개발은 큰 거예요. 큰 거, 규모가 큰 거, 대략적으로 한 200세대 이상 되는 큰 규모.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작은 단위의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겠죠. 뭐 작은 때는 낡고 뭐 소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할 수 없느냐? 아니에요. 그쵸? 예. 여기에는 빈집법으로 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우리 동네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죠. 예, 가로주택 정비사업 보면 여기 삼성아파트 옆에 보면 대성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죠. 여기에 지금 일부 미분양을 분양하고 있는데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한성아파트가 지금 있는데 여기는 소규모 재건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은 아까 제가 위에 말씀드린 핵심적인 준비 단계 있죠. 준비운동 단계를 뛰어넘고 바로 본게임하고 실물공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보통 3년 4년 내로 끝나게 돼요. 굉장히 빨리 되는 사업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화주택, 무화타운, 그 다음에 신통기획이라는 것도 있죠. 그거는 서울시 특화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무화주택, 무화타운은 저희 동네 보시면 공부하실 때 고척동 2사 1번지 블록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요 블록을 모아가지고 전체를 개발해서 하는 게 무화타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록별로 하면 블록별로 조합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조합장들끼리 나중에 또 합심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여기에 5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인센티브냐면 공동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큰 주차장을 만들고요. 설계비도 지원해주고 청수도 높여주고요. 조홍상량도 쉽게 해주고 기반시설도 여기에 무상으로 뭐 설치를 해주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통기획이라는 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희들 고척동 2호 3번지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선정된 요쪽에 개봉동 49번지 일대 여기가 신통기획인데 신통기획은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재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도시미관 같은 거를 좀 이쁘게 시주도로 구지도로 뭐 이렇게 해주면서 계획과 절차를 간소화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10년 20년 걸리는 재개발을 계획의 단순화 계획의 통합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한 8년에서 15년 정도로 당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 또 어떤 개발이 있냐면 고척 공구상가가 있죠. 요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용적률 400%에서 500% 사이로 해서 여기에 시장 정비법으로 해서 대부분 주상복합을 짓는 사업이고요. 현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그 정도 단계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 있는 게 뭐냐면 지주택이 있죠. 지역주택조합 여기 지금 링갈 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이고요.
그리고 여기 개봉역 2번 출구 앞에 가시면 메트로시티라 그래서 지금 2층에 홍보관을 마련해 가지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지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지금 소천지 앞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센트럴 나와서 옆에 여기 타이어뱅크 있는 쪽에, 그리고 여기 지금 고척 1동 주민센터 뒤쪽에 요쪽으로 해서 지금, 그리고 옛날에 롯데마트 있는 자리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하면 딱딱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모아타운 하게 되면 서울시 특화 사업을 해가지고 블록별로 해서 요걸 전체적으로 하면 모아타운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한 5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신통기획이라고 하면은 재개발인데 주민주도로 해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 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로 오라고 당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도시계획,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심의를 절차를 간소화해서 한방에 해줌으로 해서 한 2년 걸릴 걸 6개월로 하니까 사업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삼명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지 소규모 재건축을 할지 지금 도장을 받고 있는데 어느 곳 한 곳에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신통기획, 모아타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공익을 위한 계획과 절차의 승인을 당겨주는 거지, 조합의 절대적인 이익은 조합원들이 다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업지를 생각할 때 싸우는 이유가요, 조합원의 절대적인 이익이 없으면 중간에 한참 가다가도 사업이 무산되고요. 그리고 조합원의 절대적 이익 가지고만 계획과 절차를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시나 구에서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승인을 안 내줍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 지역 아주 많은 지역들이 지금 힘들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가 틀어지면 이게 다시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조합 설립이 돼가지고 계속 진행이 됐는데 사업생 인가까지가 갔어요. 근데 사업생 인가가 갔을 때 조합 설립에 어떤 이상이 있다 그래서 소송을 걸고 해서 만약에 그게 성소가 돼버리면 다시 사업생 인가 갔던 사업이 다시 조합 설립 을 다시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겁니다. 저희 동네 지금 온통 지금 저희 동네는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뭐 신통기획으로 많이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저희 동네만 공부하셔도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웬만한 뭐 전문가 못지않은 그러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저희 동네가. 그래서 저희 동네에 투자하시러 오시는 분들 저희 동네 앞으로 눈여겨봐 주시고요. 지금까지 양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